지금 또 지려서 또 할 뻔했어. 자, 보세요. 그래서 얘하고 얘는 다른 말이라는 거. 그러니까 속도와 속력도 다른 말이죠. 자, 그래서 직선 경로에서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내가 5m를 오른쪽으로 갔다가 3m를 이동했어. 그러면 변위는 2m입니다.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그런데 이동거리는 그냥 8m. 끝. 자, 이해했죠? 자, 그래서 속력과 속도가 달라지는 거고, 자, 이번에 가속도 봅시다. 위에서 한 얘기 지금 선생님이 복습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가속도는 뭐가 존재해야 발생되는 물리량이야? 물체한테 뭐가 있어야 가속도가 발생해? 옳지. 힘이 존재해야 됩니다. 반드시. 힘이 존재해야 가속도라는 게 생깁니다. 가속도도 존재합니다. 만약에 힘이 없어, 그럼 가속도는 빵이야. 가속도라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변하는 정도를 가속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유식하게 쓰면 여기처럼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 이렇게 유식하게 말을 합니다. 지금 이 말하고 이 말이 같은 말이야. 이 말하고 지금 이 괄호친 말이 결국 같은 말이야. 근데 얘는 좀 쉽게 쓴 거고 얘는 좀 이제 유식하게 쓴 거야. 그래서 속도와 가속도의 방향이 같으면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 경우에 힘의 방향을 하나 언급을 해줘야지. 이때 힘의 방향도 어느 방향과 같아지는 거야. 이때 속력이 빨라지는 거니까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 그러니까 속도 방향과 같아지는 거죠. 맞죠? 같을 때 속도가 빨라지고 가속도의 방향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가속도의 방향을 힘의 방향과 동급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힘 때문에 가속도가 생긴 거니까. 응? 자, 반대로 속도와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야. 여기서 끊어서 가속도의 방향을 힘의 방향과 같이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힘의 방향이 가속도의 방향과 같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앞으로 나가. 힘의 방향이 반대 방향이야. 당연히 속도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느려질 수밖에 없지. 자,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느려진다는 거. 가속도의 방향과 힘의 방향이 반대 방향이면 느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 자, 그래서 가속도는 아까 얘기했던 단위 시간당의 속도 변화량, 그 말이 이겁니다. 식으로 쓰면. 이 말을 식으로 쓰면 요겁니다. 식. 그래서 속도 변화량이니까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해주셔야죠. 자, 됐죠? 자, 그리고 아마 이제 수행을 보면 이걸 볼 텐데, 자, 이거 보세요. 3번 한번 풀어봅시다. 3번 한번 풀어봐. 가속도 크기 얼마입니까? 10. 응? 10? 이게 왜 10이야? 뭘 나눴어, 20을? 제가 봤어요. 가속도 얼마야? 10이야, 20이야? 이제 효은이가 10 해놔가지고 이제 다들 헷갈린다? 진짜 아무 20 맞아요? 20이지, 20. 자, 이게 왜 20이냐면, 자, 여기 속도 변화량 나왔어. 근데 사실은 얘를 시간으로 한 번 더 나눠줘야 돼. 근데 시간이 1초라. 그래서 그냥 20 된 거야. 얘 시간으로 한 번 더 나눠줘야 됩니다. 속도 변화량을.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좀 보시면, 자, 이제 헷갈릴 수가 있어. 뭐가 헷갈리냐? 시험에는 아니면 문제 풀 때 아니면 수행평가를 하든, 자, 여기까지만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와. 그럼 일단 해야 될 게 여기서 내가 지금 선생님 지운 것처럼 뭘 구해야 돼? 속도를 구해야 됩니다. 속도를. 자, 속도 어떻게 구해? 구간 속도. 자, 여기 요 구간 몇 미터 이동했어? 10cm 이동했습니다. 1초에. 그럼 속도 얼마야? 10cm/s이죠. 여기는 자, 여기 구간이야. 구간. 1초에서 2초. 여기 시간이 얼마 걸렸어? 1초. 이동거리는? 30. 그럼 얼마야? 30이어야지. 이렇게. 아니, 구간별로 구간. 그 다음에 여기 2에서 3초 구간 50. 그 다음에 여기
70 이렇게 구했습니다. 지금은 구간별 속도를 구한 거야. 구간별 속도.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를 구하냐? 구간과 구간 사이에 속도 변화량. 여기 이 속도와 이 속도 사이에. 그러니까 속도 변화량을 구해야 됩니다. 속도 변화량이 얼마야? 20cm/s이죠. 여기도 역시 20cm/s. 여기도 20cm. 자, 속도 변화량을 구했더니 결론. 속도 변화가 어때? 일정해. 속도 변화가 일정. 얘들아, 속도 변화가 일정한 거랑 속도가 일정한 거는 다른 거야. 얘는 속도가 일정하지 않아. 속도 변화가 일정해. 차이값, 속도 변화값,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한 값이 일정하다고. 그래서 속도 변화가 일정하려면 뭐가 있기 때문에 힘이 일정하게 존재해야 하니까 속도 변화가 일정한 거야. 힘이 일정하게 작용해서 속도 변화가 일정한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 속도가 일정한 이 운동을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지금. 가속도가 일정한 거야. 속도가 일정한 게 아니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속도 변화량이 지금 가속도인 거지. 가속도.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속도 변화량이 이렇게 나왔는데 얘를 만약에 여기서 요 구간 간격이 지금 1초야. 1초고 1초고 1초야. 1초가 아니면 계산값이 달라질 텐데 이 속도 변화량 요 20을 시간으로 나눠야 됩니다. 20cm/s를 시간으로 나눠야 돼. 그래서 1초야잖아. 1초. 1초니까 그냥 20cm/s이 된 겁니다. 여기서 단위는 안 물어봤어? 그냥 20cm/s 제곱해야죠. 제곱. 응? 센티미터 제곱입니다. 만약에 미터/s이면 이거 고쳐줘야 돼. 자, 그래서 조심할 거는 구간별 속도를 한번 구한 다음에 그 차이 나는 속도 변화량을 구해서 시간으로 한 번 더 나눠줘야 가속도가 됩니다. 여기 지금 시간이 1초라서 여기 선생님 우려하는 건 가속도가 20이고 여기도 속도 변화량이 20이니까 그냥 20 찾고 끝인가 보다.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 시간으로 한 번 더 나눠야 돼. 여기 공교롭게도 시간이 1초여서 이 값하고 이 값이 같아진 것 뿐이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시간이 만약에 5초라고 하면 5로 나누니까 가속도가 4가 되겠죠. 이해했지? 속도 변화량 구하고 시간으로 나누는 거 잊으면 안 돼. 자꾸 잊어서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얘기야. 시간으로 한 번 더 나눠줘야 가속도야. 속도 변화량 끝, 가속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자, 요 그래프는 지금 요거 빼고 요거 오른쪽 거 빼고 이거 빼고 이 그래프는 지금 중학교 때 그래프입니다. 왜? 중학교 때는 이걸 배웠으니까 등속 직선 운동을. 물론 중학교 때 그 중3 때 등가속도 운동, 자유낙하 운동이 잠깐 나오긴 하는데 그 자유낙하 나올 때 이 가속도 그래프는 안 나와. 속도 시간 그래프만 나오지. 지금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건데 등속 직선 운동도 가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려? 등속 직선 운동은 얘는 힘이 작용하지 않는 운동이야. 그지?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힘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없어? 뭐가 존재하지 않아? 속력 변화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속력 변화가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속력 변화가 아예 없어. 그 말이 결국 가속도가 빵이라는 얘기야. 이 말이 이걸로 귀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여기죠. 등속 직선 운동부터 시작이죠. 등속 직선 운동은 가속도가 빵인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가속도 시간 그래프 그리면 X축에 나란한 지금 이 그래프가 그려지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가속도 시간 그래프도 그릴 수 있어.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이제 지금 선생님이 중학교 거 이게 이제 중학교 거부터 구멍이면 여기 아무리 어려운 거를 가르쳐봐야 계속 문제가 틀리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야. 설명을 안 해도 되는데 여기 보시면 위치 시간 그래프가 나옵니다. 등가속도 운동일 때 아니 등속 직선 운동일 때 이때 기울기가 존재해. 기울기가 일정해.
그 얘기는 속도가 일정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여기서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 어떻게 구해? 시간 변화량 분의 위치 변화량이니까 이게 기울기가 이렇게 되고 이 기울기가 속도를 나타내는 거죠. 위치 시간 그래프입니다. 위치 시간 그래프. 그래프를 볼 때 항상 제목이 중요해 얘들아. 제목 없이 너희들은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래프 양상만, 그러니까 그래프 형태만 기억하는 경우가 있어. 무조건 이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에서 기울기다. 그러면 속도 시간 그래프인데도 이게 기울기다. 이러고 있단 말이야. 아니라고. 그래서 그래프 제목이 중요한 거라고. 무슨 그래프에서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X축 시간이라고 써있고 Y축 위치라고 써져 있는 그래프에서만 기울기가 속도를 나타낸다고. 그러면 이 파란색보다 이 초록색 기울기가 낮으니까 얘가 더 속도가 느린 물체의 운동이 되겠죠. 얘보다. 뭔 말인지 이해했죠?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그 다음에 이제 속도 시간 그래프야. 속도 시간 그래프. X축에 시간이라고 써있고 Y축에 속도라고 써있어. 속도가 일정해야지 이렇게. 자, 그러면 선생님이 파란색 그렸어. 그러면은 아까 얘가 얘죠. 얘가 얘랑 똑같습니다. 속도가 느리다고 했잖아 아까. 자, 이 그래프에서 자 면적이 나옵니다. 면적.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자 그래프 아래의 면적이 뭘 가리켜? 변위를 가리킵니다. 변위 혹은 이동거리를 가리킵니다. 면적. 자, 그러면 지금 빨간색 속도로 이 속도로 지금 t 시간 이동했을 때 이동거리는 이 면적이 면적일 거고, 초록색 운동을 한 물체는 t 시간 동안에 이 면적을 이동했겠죠. 당연히 빨간색이 멀리 갔겠지. 속도가 빠르니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가속도 그래프. 자, 여기 보시면 얘 등속 직선 운동을 했으니까 아까 얘기했죠. 힘을 받지 않으므로 가속도가 0이 돼야 되고 X축에 나란한 그래프가 그려지면 이게 등속 직선 운동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가속도 시간 그래프. 자, 여기까지 이해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직 방향의 등가속도 운동 그래프. 얘는 등가속도 운동이야. 여기서 보는 것처럼 여기야. 등가속도야. 이 말은 가속도가 존재해.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이야. 그러면 이 말은 속력 변화가 일정해. 그러니까 속력 변화가 일정하게 증가 혹은 감소란 얘기야. 그리고 같은 말 일정한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일정한 힘이 계속 작용할 때. 만약에 힘이 있다가 없어졌어. 그러면 속력이 변하다가 안 변해야죠. 등속 운동으로 바뀌어야죠. 힘이 존재하다가 없어지면. 힘이 없어지면 물체가 멈춘다 이러면 안 돼. 운동하는 물체에 힘이 존재하다가 힘이 없어진다 그러면 물체가 운동하다가 정지한다 이거 아니야. 힘이 존재하면 속력이 빨라지던가 느려지다가 힘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 순간부터 속력 변화가 없는 운동을 한다 이렇게 해야지. 속력이 멈춘다 이게 답이 아닙니다. 아셨죠? 움직이던 애는 계속 움직여야 돼. 정지는 애초에 움직이지 않았던 애. 응?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이제 요거를 볼 건데 그래프로 이제 요걸 볼 거야. 아까처럼 여기처럼 똑같습니다. 위치 시간 그래프. 자, 위치 시간 그래프인데 아까 쌤이 얘기했지.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속도를 나타낸다고. 그러면 속도가 어떤 식으로인지 변화되는 그래프를 그려야 돼. 속도가 변화되는 그래프.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는 속도가 변하는 그래프가 아니야. 기울기가 변하지 않으니까. 기울기가 변하려면 직선으로 그려지면 안 됩니다. 기울기가 변하려면 직선으로 기울기가 그려지면 기울기는 안 변하는 거잖아. 기울기가 기울어진 정도잖아. 그러니까 곡선으로 그려져야지 그 그래프가.
그래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기울기가 자 곡선으로 이렇게 그려지고 접선의 기울기죠. 이 곡선에 접한 기울기. 점점 시간이 흘러갈수록 기울기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려보면 점점 세워지고 있죠. 기울기가 점점 세워지고 있지? 속력이 증가하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속도가 증가하므로 기울기가 증가하는 모양으로 나타난다. 반대는 그럼 어떻게 나타나면 돼? 반대는 요렇게 그리면 되죠. 옳지. 이렇게. 그죠? 이거죠. 이거는 속력이 감소하는 그래프죠. 속력이 감소하는 그래프. 왜? 접선의 기울기니까. 자, 처음에가 제일 가파라. 그 다음에 점점점 기울기가 어떻게 돼? 눕혀지고 있죠. 속력이 감소하는 그래프 이렇게 그립니다. 자,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가 또 바뀌었어. 무슨 그래프로? 속도 시간 그래프로 바뀌었어.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아까 등속 직선 운동은 기울기가 없었어야 돼. 그래야 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하지. 근데 얘는 기울기가 생겨. 그러면 기울기가 속도란 얘기가 아니죠. 여기서 기울기는 뭘 나타내? 가속도를 나타냅니다. 기울기 가속도. 자, 그래서 가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기울기가 일정한 운동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여기에서는 잠깐 보세요. 얘가 지금 이 물체 운동의 그래프가 기울기가 없잖아. 지금 현재 얘 지금 기울기 있어 없어? 기울기 빵이잖아. 그 얘기는 같은 말이 뭐였어? 가속도가 없다는 말이죠. 가속도가 0. 그래서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이 변위 이동거리였고 기울기는 뭐였어? 가속도였습니다.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자, 이제 헷갈리면 안 돼. 기울기가 아까 속도였던 건 위치 시간 그래프야. 그리고 기울기가 가속도인 건 속도 시간 그래프입니다. 응? 자, 정리해야 돼. 집에 가서 이거 정리가 필요해.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기울기가 일정해. 그러니까 가속도가 일정한 거죠. 얘는 지금 기울기가 오른쪽 위로 올라가잖아. 그러면은 이 반대 것도 있을 수 있잖아. 반대 거.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게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는 지금 뭐가 달라? 얘는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어? 그러면은 이 그래프는 요 그래프는 기울기가 가속도라고 했는데 얘는 속도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가속도 방향이 뭐랑 똑같은 거야? 가속도 방향이 운동 방향, 그러니까 속도 방향이랑 똑같은 거죠. 일치하는 거죠. 얘는 지금 속도가 감소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속도가 감소하니까 얘는 가속도 방향과 속도 방향이 반대인 거죠. 반대. 반대 이렇게 그리지 말고 같지 않다고. 선생님 이거 고칠게. 이거 니 꼴하고 이걸로 고칠게. 이걸로. 이 초록색. 자, 이거 선생님 왜 초록색으로 바꿨냐면 오른쪽에다가 그리려고. 자, 그래서 얘들아 여기 좀 보세요. 이제 여기가 포인트야. 어디가 포인트냐? 그대들이 집에 가서 해야 될 게 뭐냐? 이 그래프를 이 그래프로 고치고 이 그래프를 보고 이 그래프로 고칠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 전환이 가능해야 돼. 자, 그러면 지금 보세요. 가속도가 0이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 얘는 등가속도가 아니죠. 그러죠? 그리고 가속도가 일정해. 지금 여기 써 있잖아. 가속도가 일정해. 그러니까 시간축에 나란한 직선 모양으로 가속도를 그리고 가속도 값이 지금 0 이상이야. 그죠? 0 위잖아. 0 위. 그러니까 플러스 값이잖아. 가속도가 지금. 선생님 말은 이 가속도가 플러스 값이잖아. 그러면 이 그래프입니다. 지금 이 1번 그래프가 이거야. 1번 그래프의 속도 시간 그래프의 기울기가 가속도라고 했잖아. 여기서. 응? 기울기를 이쪽으로 옮긴 겁니다. 지금. 됐죠? 그러면 2번 그래프
2번 그래프의 기울기를 구하면 마이너스가 나오겠지. 그지? 시간이 지나갈수록 속도가 내려오고 있잖아. 기울기가 지금 오른쪽 위로 가는 그 기울기가 아니라 오른쪽 아래로 가는 기울기잖아. 그러면 기울기가 음수가 나올 거 아니냐고.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그려야 돼? 요 그래프로 옮기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얘가 2번이 이거야. 2번. 요겁니다. 요게 요거야. 이해했어? 여기는 0이고 여기가 0이야. 0. 지금 0. 여기가 0. 그래서 얘는 지금 가속도가 마이너스 값이 나오고 이 말을 다시 쓰면 가속도 방향이 힘의 방향과 반대 방향인 겁니다. 힘의 방향이 반대. 아까 왼쪽에다 써놨잖아. 이 말이야. 이 말. 그리고 얘는 지금 플러스란 얘기는 가속도의 방향과 속도 방향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이 같다고. 얘 힘의 방향이라고 써놨네. 힘도 똑같습니다. 자, 이해했죠? 이해했어요? 그래서 가속도 방향과 속도 방향이 같으면 가속도 값이 양수로 나오고 가속도가 음수로 나온다? 그 얘기는 속도가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야? 감소하고 있다는 거야. 가속도가 마이너스 값이 나오니까 얘가 후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후진하는 경우는 또 다른 경우야. 뭔 말인지 이해했어? 그러면 후진하고 있는 거는 가속도가 마이너스여야 돼? 속도가 마이너스여야 돼? 옳지. 속도가 마이너스여야죠. 그래야 후진이죠. 앞으로 가는 게 플러스니까 무조건 앞으로 가는 게. 뒤로 가는 건 후진입니다. 마이너스. 속도가 마이너스가 나와야 돼.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가 나와 있어. 만약에 문제에. 그럼 이 그래프를 가속도 시간 그래프로 내가 바꿀 수 있어야 되고 가속도 시간 그래프가 나오면 이걸 보고 속도 시간 그래프로 내가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려운 문제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아. 그러니까 풀 수 있는 방법이 실마리가 생각나.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됐고. 자, 그래서 자, 여러 가지 나옵니다. 자, 여러 가지 나왔어. 등속 직선 운동에 해당하는 그래프를 고르래. 등속 직선 운동에 해당하는 그래프. 기역, 니은 중에 누구야? 기역이고 디귿, 리을 중에 리을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미음은 아니야. 가속도가 0이 아니니까. 얘는 가속도가 0이어야 되잖아. 등속 직선은. 등가속도 운동은 기역, 니은 중에 니은이고 디귿, 리을 중에 디귿이고 미음이 얘 거죠. 됐죠? 됐지? 이거 혼자 해선 아니 선생님 지금 해준 걸로는 안 돼. 부족해. 집에 가서 다시 해봐야 돼 내가. 응? 자 164쪽 보세요. 164쪽 했어 안 해? 자,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물체 운동입니다. 이거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이었잖아. 근데 지금 이 빨간 초록색 공, 노란색 공, 파란색 공 다 낙하 지점이 왜 다르다고? 뭐가 달라서? 높이는 똑같은데? 뭐가 달라? 처음에 던진 속력이 다릅니다. 던진 속력이. 자,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 던졌을 때 A가 제일 약하게 던진 거고 C가 제일 강하게 던진 거야. 그래서 멀리 날아간 거야. 멀리 날아갑니다. 멀리. 더 세게 던지면. 자, 그래서 속력에 따라 수평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리도 다르고 던지는 속력이 빠를수록 더 멀리 날아갈 수 있습니다. 요렇게. 하지만 같은 높이에서 던지기만 하면 바닥에 도달하는 시간은 어떻다? 다르지 않다. 동시에 도달합니다. 왜? 연직 방향으로 중력만 작용하니까 공기 저항력 없어. 질량은 떨어지는 속도에 떨어지는 시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그랬어. 응? 질량이 클수록 빨리 떨어지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 우리 착각이라고 그랬어. 아셨죠? 선생님 이렇게 얘기했더니 한번 실험 봅시다. 뉴턴은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 이렇게 세게 던져서 얘가 멀리 날아간다고 하면, 그러면, 여기는 지금 바닥이 평면이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떨어지지. 만약에 바닥이 이렇게 곡면이라고 해봐. 이렇게 곡면이야. 그러면, 봐봐. 여기까지 오는 시간이 걸리잖아. 여기까지 닿는 시간. 근데, 훨씬 더 세게 던지면, 이렇게 떨어지면서
그 시간을 얘도 회전하고 얘도 회전하면서 중력에 의해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떨어지지 않고 일정한 거리를 원운동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뉴턴이. 그래서 실제로 달이 지구로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이유가 여기 이 세게 던진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처럼 떨어지지 않고 계속 일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땅에 닿지 않고 포탄이 어느 일정 정도의 속력만 내준다면 떨어지지 않고 지구 주위를 원운동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달도 이런 원리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이때 저 시대에 그런 생각을 했어. 사고 이 머릿속으로만. 그랬더니 웃기지. 자,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달의 물체의 원운동 보시면, 자, 여기 문제가 나옵니다. 문제. 자, 어떤 물체가 수평 방향으로 8km를 이동했을 때 물체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약 6m 정도 떨어진 정도이기 때문에 1초에 약 5m를 낙하하기 때문에 물체를 수평 방향으로 8km/s의 속력으로 던지면 얘가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어떻게 할 수 있다? 원운동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얘는 지금 자유낙하하는 운동이야. 공기 저항을 받지 않을 경우에, 그러니까 공기가 없을 경우에 중력만 받아서 떨어지는 속도가 8km/s이고, 만약에 공기 저항력이 있다고 하면 더 느려질 거 아니야. 그잖아. 더 늦게 떨어질 거 아니야. 지금 이 사람은 1초에 그만큼 이동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1초에 이동을 못 하잖아. 그래서 공기 저항이 있을 때는 8km/s보다 더 세게 던져줘야 됩니다. 약 11km/s의 속력으로 던지면 지구 땅에 닿지도 않고 외권으로 아예 날아가지도 않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원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위성을 성공시키려면 우리도 그 나로랑 이렇게 발사시키잖아. 초당 11km/s의 속도에 빨리 얼만큼 빠른 시간 안에 도달하냐가 관건이야. 그래서 그 속도에 도달하면 다시 안 꼬꾸라지고 일정한 궤도를 유지하는 거고, 만약에 속도를 못 냈다? 그러면 가다가 어떻게 돼? 떨어져야죠. 그래서 실패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정밀한 거야. 그렇다고 해서 연료를 많이 실을 수도 없지. 무거우니까. 무거우면 못 벗어나잖아, 빨리. 그러니까 그 계산을 정밀하게 해야 되는 거야. 어느 정도의 연료를 실었을 때 떨어지지 않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중력을 받으면서 달이 도는 것처럼 그렇게 일정한 속력으로 돌 수 있을지, 그 계산이 문제인 겁니다. 그 정밀한 계산이.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가 원운동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중력이 안쪽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원운동하는 물체의 중심에서 그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을 뭐라고 해? 중력 말고, 아니 원심력은 반대야. 원심력은 이게 원심력이야. 바깥으로 튕겨져 나가려는 힘. 그거면 그거에 상쇄해서 안쪽으로 잡아 당겨야 되는 거잖아. 지금 여기서는 지구의 중력이 그 역할을 하는 거야. 무슨 역이야? 밀려? 아니지. 똑같이 세 글자야. 구심력이죠, 구심력. 들어봤잖아. 원운동하는 물체에 원운동하게 하는 힘. 자, 그래서 여기서는 중력이 구심력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심력과 바깥으로 작용하는 원심력이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속력의 변화가 없는 거야. 반대 방향으로. 자, 인공위성 지구 중심을 도는데 가속도 운동을 하죠. 왜 가속도야? 운동 방향이 바뀌잖아. 자, 거리는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자, 그래서 운동 방향은 원의 접선 방향이야. 원의 접선 방향. 그래서 이 힘이 없어지면, 중력이라는 힘, 구심력이 없어지면 얘는 이렇게 쭉 날아가 버릴 겁니다, 아마. 근데 중력이 작용하고 있어서 매 순간 뭐가 변합니까? 운동 방향이 변하죠. 하지만 속도는 안 변합니다. 왜? 힘과 운동 방향이 뭘 이루고 있어? 수직을 이루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수직일 때 원운동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거 한 번 더 설명하고 있네. 그래서 운동 방향을 알아보는 실험이야, 이 실험은. 이 사람이 왜 그러냐면 손을 놔버렸어. 그러면 안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없어지면 얘가 어떻게 돼? 운동하려는 방향으로 날아가겠죠. 그래서 그 날아가는 방향이 이 물체의 운동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힘의 방향은 원의 중심 방향이죠. 이 힘이
구심력이니까. 원운동하게 하는 힘. 여기서는 중력이죠. 아니, 여기는 중력이 아니구나. 지구가 아니니까. 여기서는 이 사람이 손으로 잡고 있는 힘이지. 그게 구심력이죠. 구심력의 방향은 어느 방향이야? 원의 중심 방향입니다. 구심력의 방향 항상 원의 중심 방향이야. 원운동하는 물체는 운동 방향은 무슨 방향이야? 원의 접선 방향입니다. 원의 접선 방향. 운동 방향은 그래서 이 두 방향이 힘의 방향과 접선 방향이 수직을 이루고 있어야 등속 원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봅시다. 자, 운동과 충돌하기 전에 자, 관성. 갈릴레이가 역시 갈릴레이도 대단한 사람이야. 이 사람도 또 사고 실험했어. 이때는 사고 실험하는 게 유행이었나 봐. 자, 사고 실험을 통해 관성을 유추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했냐? 공기 저항과 마찰이 없다면, 그러면 힘이 없다면이죠. 힘이 없다면 물체는 자, 빗면을 따라 요 빗면에서 떨어뜨리면 그대로 같은 높이만큼 반복 왔다 갔다 멈추지 않고, 그리고 레일을 내려버려 땅으로. 그러면 쭉 영원히 멈추지 않고, 만약에 얘 운동을 방해하는 장애물만 만나지 않는다면 같은 방향으로 계속 운동할 것이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힘이 존재하지 않을 때의 물체의 운동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이게 관성의 법칙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물체는 운동 상태를 변화시킨다, 안 시킨다? 안 시킨다. 이게 관성의 법칙이야. 자, 그래서 힘이 존재하지 않으면 여기 있다.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물체는 둘 중에 하나라고. 정지 혹은 등속. 직선 운동. 둘 중에 하나로만 귀결이 된다. 운동이. 자, 그래서 관성은 자, 현재의 물체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 그거를 관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성의 크기는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크다.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그러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자, 본인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지 않으려고 고집을 부린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했죠? 그러니까 똑같은 속도로 달려도 얘들아, 덤프 트럭이 선생님이 고속도로를, 그래서 관성은 뭐에 비례한다? 질량이 클수록 관성은 커지는 거다. 힘의 크기가 아니야. 질량이 클수록이야. 질량. 왜? 이 관성이라는 용어 자체가 본인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기 때문에 그 유지하려는 그 본능이 더 크다고. 그러니까 관성이 더 크다고. 질량이 클수록.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윗줄은 정지관성이고 아랫줄은 운동관성입니다. 그래서 윗줄의 이 세 개는 그냥 정지에 있으려는 성질을 나타내고 있어. 그런데 버스가 갑자기 출발해. 앞으로. 정지니까 관성이 어디로 작용해? 뒤로 작용합니다. 안 움직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사람도 뒤로 꽈당이고 손잡이도 뒤로 흔들립니다. 뒤로. 갑자기 차가 출발할 때. 근데 갑자기 출발 안 하고 천천히 출발하면 관성이 또 그렇게 크게 작용을 안 합니다. 여기는 갑자기야. 갑자기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자 유지하려는 성질이기 때문에 갑자기 힘을 가하지 않으면 관성이 크게 안 나타나. 그 다음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여기 종이 위에 뭐가 있었어? 동전이 있었죠. 근데 사람이 뭘 쳤어? 종이를 쳤죠. 종이를 치면 종이는 날아가고 얘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니까 밑으로 그냥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 휴지 끊을 때 선생님이 이거 잘하는데 맨날 습관적으로 그냥 툭 끊는데 근데 이걸 내가 빠른 속도로 끊을 때 내가 힘을 준 방향으로 관성이 작용해야 되기 때문에 얘가 마리가 좀 말려 있어야 돼. 이게 조금 말려 있는 상태에서 이거 확 잡아당기지 다 풀어져. 다 관성 작용 안 해. 왜? 아까 질량이 클수록 커진다며. 그러니까 이 마리 화장지가 많이 말려 있어야, 질량이 있어야 관성을 버티지. 이게 적으면 관성이 작용 안 합니다. 그대로 끌려와. 그냥 그대로. 자, 여기는 이건 반대죠. 이 차가 갑자기 멈췄어. 그러니까 힘을 뒤로 준 거죠. 움직이는 건 이거고 지금 브레이크를 밟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힘을 뒤로 준 거잖아. 이 사람은 앞으로 움직이려고 하니까 차와 같이 앞으로 가던 사람이었으니까
관성이 앞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당, 여기도 앞으로.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멈췄어. 근데 바퀴가 한 번에 멈춰? 안 멈추죠. 바퀴는 관성 때문에 몇 바퀴 더 회전하고 나서 멈추죠. 그래서 바퀴에 관성이 작용한 거야. 그 다음에 요거는 깔개를 털면 먼지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니까 허공에 붕 뜨게 되겠죠. 이 사람 이렇게 털 때마다. 그래서 허공으로 이제 날아가겠지. 자, 이해했죠? 자, 관성의 법칙입니다. 법칙. 예외가 없어. 조건이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 힘이 0일 때.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으려는 성질. 그래서 정지에 있던 물체는 계속 정지에 있고 싶고 움직이던 물체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합니다. 이게 관성의 법칙 제1법칙이야. 제2법칙은 가속도의 법칙이었어. 저번 시간에 했어. 정리해보면 가속도의 법칙은 뭐였어? 뭐에 비례하고 뭐에 반비례해? 가속도는. 속도 변화량은. 자, 일단 속도를 변화시키려면 뭐가 필요해? 시간. 에? 속도를 변화시키려면 뭐가 필요해? 아니 왜 이래 다들. 거리. 힘. 아이 힘이 필요하잖아. 힘. 그러니까 힘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가속도는. 그 다음에 힘을 똑같이 줬는데 아까 위에서 뭐라고 그랬어? 질량이 뭐 할수록 변화시키기가 힘들다고? 클수. 그러면 질량에 반비례하다는 얘기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온 식이 이겁니다. 옳지. 이 식입니다. 가속도는 뭐에 비례하고? 힘의 크기에 비례하고. 뭐에 반비례한다? 질량에 반비례한다. 그러니까 관성의 법칙을 제대로 이해하면 가속도의 법칙도 굳이 외우지 않으려고 해도 떠오르게 된다는 얘기야. 아까 쌤이 앞에서 했잖아. 속도를 변화시키려고 하면 힘이 필요하니까 당연히 가속도를 크게 하려면 힘이 커져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앞에서 힘이 주어지지 않을 때 물체의 운동 상태는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했어. 근데 가속도라는 건 자체는 속도를 변화시켜야지만 돼. 근데 관성이 크게 나타나는 게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크게 나타나.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질량이 클수록 속도를 변화시키기가 힘들다는 얘기니까 가속도와 질량은 반비례 관계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이게 1법칙, 이게 제2법칙입니다. 그 다음에 제3법칙이 있습니다. 작용-반작용의 법칙. 작용-반작용. 그거는 충격량하고 운동량에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충격량, 운동량 여기 나옵니다. 지금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작용-반작용의 법칙을 대놓고 얘기하고 있진 않아, 지금. 대놓고는 아니고 슬그머니 지금 쭉 던져주고 있는 거야. 슬그머니. 왜? 물리원에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대놓고 얘기해 주려고. 자, 그래서 여기 통합과학이 어렵게 나오면 왜 어렵게 나오냐고 하냐. 고2 물리에 이게 있어. 이 과정이 거기에 있어, 이미.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를 가져와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어려워지는 거야. 개념은 똑같으니까. 여기서 가르치고 있으니까. 기본 개념은. 그럼 원 할 때는 투에 있는 걸 가지고 와요. 아니, 원하고 투는 또 천지 차이여서 투에 있는 걸 가져오진 않아. 투는 너무 어려워. 그래서 투는 오히려 학교에서 다 거의 다 알려줘. 시험 문제. 그러니까 대놓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여기까지 나온다 해서 비슷한 유형 또 추려줘, 이렇게. 거기서 나와. 워낙에 어려워서. 투는. 왜 그러냐면 그래서 투 선행한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잖아. 그쵸. 투는 훨씬 더 시원해. 진짜 제대로 여기처럼 하려면. 그럼 투는 선행을 안 해요. 안 하지. 왜 그러냐면 투는 거의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그러니까 학교 수업만 눈 반짝반짝하고 진짜 잘 들으면 거의 점수가 나오게 해줘. 투요? 투 하려고? 나도. 투는 그리고 자 보세요. 자, 그래서 운동량 봅시다. 운동에너지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었고 얘는 운동량입니다. 운동량. 그래서 물체의 질량을 가진 물체가 어느 정도의 속도로 이동하고 있는지만 봐주는 겁니다. 그래서 물체의 운동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으로 질량과 속도의 곱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거 이거 다 기호입니다. 지금 단위는 여기 있어. 근데 질량, 운동량, 속도 중에 누가 방위를 고려해야 되는 값이야?
속도가 방위를 고려해야, 그러니까 방향을 고려해야 되잖아. 그래서 운동량도 방향을 고려해야 됩니다. 얘도. 그래서 운동량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속도의 방향과 같습니다. 자, 여기서 운동량의 방향은 좀 쉬운 말로 하면 운동 방향과 같아. 운동량의 방향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얘가 이렇게 달리고 있어. 그래서 지금 P는 MV야. 근데 얘가 갑자기 딱 멈추더니 뭘 놓고 왔는지 뒤로 후진을 하기 시작했어. 그러면 얘는 뭐야? 마이너스 P가 됩니다.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그래서 항상 계산을 할 때 이 방향을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그리고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바뀌는 건 여기 때문에 바뀌는 겁니다. 속도 때문에. 앞으로 가면 플러스지만 뒤로 가면 뭐라고 그랬어? 마이너스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 마이너스 때문에 얘도 마이너스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속도 방향과 운동량의 방향은 같이 간다고. 같은 방향이라고. 속도가 마이너스면 운동량도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운동량의 크기는 당연히 이 둘의 곱이니까 질량이 클수록 속도가 빠를수록 운동량이 크겠죠. 요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충격량 보시면 어떤 물체에 자 힘을 작용했어. 그리고 그 힘을 가한 시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둘의 곱을 충격량이라고 하고 기호로 I라고 표시하고 F 델타 T 여기서 이 삼각형은 변화량입니다. 변화량을 뜻합니다. 델타 값. 자, 그래서 시간이 뭐 이렇게 1초, 2초 그게 아니라 뭐 3초간, 6초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변화량이 델타 값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단위는 힘의 단위 뉴턴, 시간 단위 섹을 씁니다. 뉴턴 섹. 역시 여기도 얘가 방향이 있는 거죠. 방향이 있는 물리량이죠. 방향. 힘의 방향이 바뀌면 운동 방향이 바뀌잖아. 그러니까 힘의 방향 때문에 충격량의 방향도 바뀝니다. 여기서 좀 쉽게 자 물체의 가속도의 방향과 충격량의 방향 같습니다. 왜? 힘의 방향이 가속도의 방향이랑 아까 같다고 했잖아. 앞에 그래프 하면서. 자, 그래서 충격량의 크기, 힘이 어느 정도 큰지, 시간을 얼마나 길게 작용시켰는지. 그래서 이 두 가지 값이 크면 클수록 충격량 커집니다. 그러면 얘들아 봐라. 생각을 해봐라. 어떤 물체에 힘을 줬어. 그럼 뭐가 변한다고? 아니 오늘 처음에 자 어떤 물체에 힘을 가했어. 그럼 물체의 뭐가 바뀐다고? 속도가 바뀌죠? 그러면 속도를 공식으로 쓰는 게 무슨 양이라고? 운동량이 바뀌죠? 자 다시 처음 자 물체가 가고 있는데 걔한테 힘을 줬어. 속도가 바뀌어요. 속도가 바뀌잖아. 그러면 운동량이 바뀐다는 얘기잖아. 근데 처음 시작이 뭐였어? 얘 운동량을 바뀌게 한 근원이 힘. 그러면 충격을 준 거잖아. 그러면 충격량과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나왔습니다. 충격량과 운동량의 변화량.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은 값이고 얼마나 충격을 가했는지 몰라도 어떤 물체의 운동량을 구하면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하면 그 물체에 가해진 충격량이 결국 그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는 거. 안 어려워. 벌레다. 어머. 벌레? 냅둬. 이렇게 내일 모레 힘이 없는데? 죽을 거야. 벌써 하루 살았나 보지. 하루 사이야. 자 보세요. 자, 힘 시간 그래프입니다. 이때는 힘의 크기가 일정할 때야. 힘이 변하지 않을 때는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이나 어쨌든 사각형으로 나타납니다. 그러겠죠. 힘이 커졌다 작아졌다 안 하니까. 그래서 힘 곱하기 시간 넓이를 구하면 힘 시간 그래프에서 그냥 바로 그게 충격량이고 얘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습니다. 그리고 직선이 아니야. 그러니까 힘이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힘이 변해 자꾸. 그거는 곡선으로 분포 곡선처럼 이렇게 곡선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는 이 곡선만 나타내고 넓이 구하라고 안 나와. 오히려 이걸 넓이를 알려주지. 그러면 이 넓이가 충격량이고 역시 얘도 운동량의 변화량이야. 이게. 맞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평균 힘이라고 나오는데, 평균 힘 F라고 나오는데, F는 충격량 곱하기 시간 맞습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이 평균 힘을 가리키는 말이 충격력이란 말을 씁니다. 이 력과 량은 다른 거야. 여기는 충격량이고 여기는 분명히 충격력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를 시간으로 나누면 그게 충격력이 된다는 거. 힘이 된다는 거. 그래프에서. 자, 운동량과 충격량 관계 보시면 물체가 어떤 힘을 받는다. 그러면 속도가 1차적으로 아니, 일단 힘이 있으면 속도가 변하고, 속도가 변하면 운동량이 변하겠죠. 결국 이 힘을 받았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충격량이 가해졌다. 그 얘기입니다. 결국. 그래서 충격량과 운동량의 변화량 똑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구한다고? F 델타 T. 얘는 MV. 얘는 MV 빼기 MV 제로. 여기서 MV 제로는 처음 속도고, 여기 그냥 V는 나중 속도입니다. 그래서 질량 곱하기 속도가 운동량이니까 그 풀어 쓴 거야 지금. 응? 자, 두 물체가 받는 충격량의 관계 봅시다. 자, 여기서 작용 반작용이 나옵니다. 자, 뭔 말이냐? 달리던 자동차 A가 정지해 있던 자동차 B를 추돌했습니다. 여기서 추돌이란 얘기는 갖다 부딪혔다는 얘기야. 뉴스에 잘 나오잖아. 추돌 사고 일어났다고. 그러니까 접촉 사고 일어났다는 얘기야. 그래서 A 보시면 얘가 A야. 지금 여기가 가려서 잘 안 보이는데 얘가 A야. A가 분명히 이쪽으로 달리고 있었어. 근데 B가 정지하고 있었는데 B는 딱하니 제자리 지키고 있었어. B가 가서 부딪혔지만 B 입장에서는 B한테 충격을 가한 게 누구야? A한테 충격을 가한 게 B라고. B. 응? 지가 아까는 A가 B한테 충격을 주지만 A가 그렇다고 해서 충격을 하나도 안 받아? 아니잖아. 얘도 받는다고. 누구로부터? B로부터. 그래서 이 두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은 반대 방향이라는 게 운동 제3법칙입니다. A가 B에 충격을 가하면 똑같은 크기의 힘이 B가 A한테 준 거랑 똑같습니다.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거랑 방향만 반대야. 중력이 뭐였어? 물체가 가진 두 물체 사이에 서로 상호작용하는 힘,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중력이라고 했잖아. 작용 반작용은 반대 방향이야. 방향이. 그러니까 A가 B한테 밀고 B도 A를 밀고, 그 대신에 뭐한 크기로? 같은 크기의 힘으로. 그러면 자 보세요. 어떤 식이 생기냐? FA와 FB가 같다는 식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같다고 착각을 해. 아니, 착각을 안 해. 같지 않다고 착각을 해. 왜 같지 않다고 착각을 하냐? 자, 이 사람하고 쬐깐한 사람하고 이렇게 서로 손뼉 마주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자 마주치기를, 손뼉 마주치기를 하고 있어. A와 B가 있는데 A의 질량이 B의 질량보다 커. 서로 손뼉 마주치기를 했을 때 누가 뒤로 낮아빠질 확률이 높아? B가. 이유는 다른 게 아니야. FA랑 FB는 같아 분명히. 근데 F는 아까 뭐라고 했어? 가속도의 법칙. F는 MA와 A의 A가 존재하고, 옳지. 그 다음에 얘는 MB와 AB가 존재하잖아. 근데 문제는 선생님이 질량이 얘가 크다고 그랬어. 얘가 질량이 크면 가속도는 누가 커? 가속도는 얘가 크죠. 이쪽이 크죠. 그래서 얘가 뒤로 낮아빠지는 거야. 가속도 때문에. 질량이 작으니까. 분명히 둘이 주고받은 힘은 같아. 근데 만약에 M도 똑같아. 그럼 둘 다 안 밀리지. 비등비등하지. 뭔 말인지 이해했어? 그래서 여기 보시면 F는 MA야. 그러니까 얘가 A가 B에 가한 충격량과, 이 F를 충격량으로 대신 쓰면 돼. B가 A에 가한 충격량이 어떻게 됩니까? 같아지는 겁니다. 옳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작용 반작용 때문에. 이해했죠? 같을 수밖에 없어. 대신에 이제 질량 차이 때문에 얼마만큼 이제 뒤로 밀려나는지, 뭐 이제 얼마나 많이 부서지는지, 뭐 그 차이만 있겠죠. 그러면 이거랑 같은 말이, 자 여기다 한꺼번에 써놔야 그대들이 문제 풀 때 안 헷갈릴 것 같아. 이거랑 같은 말이
A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이랑 같다는 말이 됩니다. 또 충격량이 같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 말을 다시 쓰면 A의 나중 운동량 빼기 A의 처음 운동량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써놔야 문제 풀 때 수월할 것 같아. 선생님 이제까지 수업을 해본 결과 이걸 말로만 하고 안 써놨더니 문제 풀 때는 엉뚱한 얘기하고 있어. 이걸 잃어버리고. 식을 세울 때 이걸 좀 써놓으면 식 세울 때 편할 것 같아. 선생님이. 빼기 B의 처음 운동량. 이렇게 해놓으면 설마 이거와 관련된 문제 나오면은 어떻게 푸냐고 다 틀려오진 않겠지. 설마. 이렇게까지 써놨는데 쌤이.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얘는 분명히 달리던 속도가 있었대. 근데 봐라. 여기서 또 뭘 또 저기를 해줘야 되냐.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니까. 개념은 이렇게 어렵게 해놓고서 짜잘한 설명이 없어. 그러니까 문제지. 자 보세요. 얘는 정지하고 있었어. 얘는 처음 운동량이 빵이야. 그러니까. 그죠? 얘는 처음 운동량이 빵이지. 근데 얘가 와서 밀었어. 그러면 얘는 그래도 빵이야? 가만히 있어? 얘가 가만히 있으려면 얘보다 어마어마하게 무거워야 돼. 그지? 밀리겠지. 당연히. 얘 지금 딱 봐도 얘가 지금 바퀴 봐봐. 바퀴가 크잖아. 바퀴가 크다는 얘기는 일단 질량이 크다는 얘기야. 왜 그냥 바퀴가 크면 그만큼 무게를 견디니까 바퀴가 큰 거라. 덤프트럭 바퀴 봐봐. 막 셀 수도 없어. 안쪽 바깥쪽 해가지고 막 한 12개씩 막 그렇게 달고 다니잖아. 그거 왜 그러겠어. 위에다가 짐을 많이 실어야 되니까 그래. 벌써 선생님 혼자 타고 운전할 때랑 뒤에 사람 태울 때랑 벌써 달라. 차가 안 나가. 묵직하단 말이야. 뭔 말인지 발통이 눌리니까 바퀴가. 그것처럼 봐봐. 얘 처음 운동량 있어. 얘 부딪히고 나서 뭐가 생겨? 나중 운동량이 생길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어느 쪽으로 움직여 얘? 100% 어느 쪽으로 움직여? 오른쪽으로 움직이죠. 그럼 그거 플러스 방향이잖아. 네. 근데 얘 봐라 얘는 처음 운동량이 있어. 네. 그리고 나중 운동량도 있죠. 네. 근데 처음 운동량은 누구랑 같은 방향이야? 얘 움직임 방향이랑 같은 방향이야. 그죠? 근데 얘가 받은 힘의 방향은 이 방향이 아니야. 그러지? 얘가 받은 힘의 방향은 어느 방향이야? 이 방향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A가 B에 간 충격량의 방향은 플러스 방향입니다. 이거는 플러스 방향이야. 하지만 B가 A에 간 충격량의 방향은 마이너스 방향이 될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했죠? 이걸 보고 밑에 식을 세울 때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 계산하고 플러스를 붙여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은 여기서 그냥 얘는 감소하고 얘는 증가했다고만 나와. 그러니까 얘는 감소하고 얘는 증가했다고만 나와. 근데 만약에 얘가 부딪혀서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 그러면 얘는 처음 방향은 플러스지만 나중 방향은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얘가 만약에 반대 방향으로 튕겨서 나갔다고 하면 왜 눈빛이 그런 눈빛이지? 자 봐. 얘가 처음 운동 방향은 플러스잖아. 이쪽으로 갔으니까. 근데 얘하고 부딪히고 나서 다시 뒤로 물려놨다는 말이 나와. 뒤로 튕겨서 나왔다고. 그럼 마이너스 방향이야. 얘 나중 운동 방향이. 이해했죠? 그 다음에 얘는 처음에 정지하고 있었으니까 방향이 없어. 그랬다가 얘가 밀어주면 설마 일로 가겠어? 얘가? 일로 가지?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나중 운동 방향도 무슨 방향이야? 플러스. 옳지. 그렇게 하고 계산을 해야 된다고 계산할 때 애초에. 자 됐죠? 자 그래서 빨대를 이건 뭐야? 이거는 자 빨대 안에다가 면봉을 놓고 부는데 이거 딱 봐도 알겠지? 얘가 힘 더 많이 준 거야. 그러면 더 멀리 날아가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이고 머리 썼어. 긴 빨대 썼어. 긴 빨대. 그러면 힘을 가하는 뭐가 늘어나 얘가? 시간이 늘어나죠. 얘보다.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돼? 멀리 날아가겠죠. 자 그래서 더 세게 불면 멀리. 그 다음에 받는 시간,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지면 멀리. 긴 빨대가 멀리. 그 얘기입니다. 자 하나 더 해야 됩니다. 자 충돌과 안전장치.
자, 보시면 안전장치의 원리, 충돌이 일어날 때, 자, 충돌이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충격량이 변하지 않습니다. 충격량이 일정할 때 이 말입니다. 힘이 작용하는 시간을 길게 해서 충돌로 인해 사람이나 물체가 받는 힘의 크기가 작아지도록 하는 겁니다. 충격량은 일정할 때 힘과 시간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충격량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야, 이때는. 자, 똑같은 달걀을 똑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면 얘 처음에 정지였어. 얘도 역시 처음에 정지야. 근데 둘 다 같은 높이야. 그러면 같은 높이에서 자유낙하하겠죠. 맞죠? 얘도 역시 똑같아, 얘랑. 그러면 자유낙하한다는 얘기가 둘 다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왜? 같은 달걀. 여기 동일한 달걀. 그 다음에 같은 높이. 이것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둘 때문에 운동량의, 아이고, 깜짝이야. 이 둘 때문에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아. 그 얘기는 바닥에 둘 다 부딪힐 때 충격량이 같다는 얘기야, 이 말은. 자, 이래서 충격량이 같습니다. 그런데 뭘 다르게 했냐? 왼쪽은 그냥 나무 판자, 오른쪽은 푹신한 방석. 그러면 푹신한 방석에 떨어질 때가 바닥과의 충돌 시간이 늘어나겠죠. 툭 안 떨어지고 툭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시간이 늘어나. 그래서 결국은 달걀은 A가 깨진다. 왜? 힘이 커지니까. 힘이. 얘는 안 변해. 여기 조심해야 돼. 이거 안 변해. 이거를 변화시키려면 달걀을 바꾸던가 높이를 바꾸던가 했어야 돼. 안 바뀌었어. 똑같은 달걀 질량, 똑같은 높이, 둘 다 자유낙하. 그러니까 얘도 안 변해. 이 그래프 아래의 면적은 뭐야? 이게 충격량이죠. 얘도 안 변해. 그래프 보시면 시간이 달라 지금. 그지? 여긴 시간이 요거고 얘는 시간이 이거야. 시간이 기니까 이거 내려왔잖아, 힘이. 뭔 말인지 이해했죠? 이거를 이용한 안전장치가 9개 나와 있습니다. 이거 다 얘들 다 뭐를 늘린 거야? 충돌 시간. 옳지. 충돌 시간을 늘려서 힘의 크기 혹은 충격력을 줄인 겁니다. 충격력. 충격량이 아니라 힘을 작게. 여기 써있잖아. 여기 이렇게 써있으니까 지금 너희들이 헷갈리는 거야. 충격이라고만 써있으니까. 충격력이라고 써줘야지. 충격이라고 하니까 충격량인 줄 알아. 충격량도 충격으로 끝나고 충격력도 충격으로 끝나잖아. 양이 아니라고. 이거 역이라고. 력. 알았죠? 충격량이 아니야. 충격량은 애초에 내가 속도 낼 때부터 정해졌어. 충격력 줄이려면 속도를 내지 말았어야 돼. 이걸로는 충격량 안 줄어들어.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자, 얘는 달라. 근데 얘는 충돌 시간하고는 상관이 없어. 얘는 관성 때문에 나타나는, 관성에 의해서 안전을 담보하는 거야. 왜? 관성에 의해서 내가 튕겨져 나가려는 거를 잡아주는 거야. 안전벨트가. 헬멧도 마찬가지고. 벗겨질 때 이거 턱끝 벗겨질 왜 날아가면 얘도 이렇게 쭉 날아갈 거 아니야. 사람 몸이 붕 뜨면 헬멧은 안 떠? 헬멧도 뜨지? 물론 헬멧이 머리에 꽉 잡혀가지고 안 벗겨지는, 힘든 사람은 안 벗겨지겠지만 선생님 같은 사람은 안 벗겨져. 선생님 머리 둘레가 커가지고 웬만한 여자 모자는 진짜 여기다 이렇게 얹어놓은 것 같은, 여기까지밖에 안 내려와. 그래서 남자 모자 써야 돼. 남자 모자. 그러니까는 이거는 턱끈하고, 얘들아, 턱끈하고 안전벨트는 관성에 의해서 몸이 튕겨져 나가는 거를 막아줘서 안전하게 대비하는 거지, 충돌 시간을 이렇게 뭐 늘려주거나 이게 아니란 얘기야. 원리가 다르다고. 안전장치이긴 맞지만. 뭔 말인지 이해했죠? 요거의 사이에 요게 슬그머니 들어와. 그러면 얘네들이 답이 아니야. 얘네들하고는 원리가 다른 거니까. 이해했어? 뭔 말인지? 자.